솔직히 얘기해 줄까요? 네. 전 그 정도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큰 걸 잃을 건데 그걸 왜 그 정도 가지고. 반갑습니다. 영명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소장님. 아, 그 댓글에 아, 미래에는 단순 시공하고 엑시트하는 것보다는 관리까지 담당하는 그 융합 부동산업 음. 부상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거를 이미 예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업이 나아갈 할 길이라고 생각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이기도 하고. 뭔가 기능이 하나가 있어. 얘가 기능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사용자는 원해. 만드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 왜? 여기에 이걸 어떻게 추가해? 에이, 귀찮아. 불편해. 근데 사용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모든 산업이나 일이 발전하려면 쉽고 빠르고 가격이 싸게 해줘야 그 산업이나 그 일이나 그 분야가 발전해. 핸드폰 전화만 됐어. 그 뒤에 라디오 돼. 그 다음 인터넷 돼. 그 다음 동영상 돼. 예전에는 기기가 다 따로 있었어. 하나로 됐지. 싸게야. 100만 원이라도 싸게잖아. 그리고 편리해. 빠르지. 그게 핸드폰이잖아.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지. 지금은 이젠 여기 결제도 되잖아. 결제된 지 한참 됐지. 그러니까 얘가 지갑까지 되잖아. 얘 안에 계속 하나씩 더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 그걸 사람들은 원해. 왜? 편하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걸 사람들은 원해. 그게 당연히 무슨 일이 발전하려면 있어야 되는 일이야. 사람도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나를 해. 그 하나를 전문적으로 해. 하나를 전문적으로 깊게 하다 보면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까지 다 하게 되는 게 능력을 갖추는 길이야. 하나만 할 줄 알아. 그냥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예를 들어서 공사라고 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장을 할 줄 알아. 미장만 엄청 잘해도 돈을 벌 거야. 아예 미장만 하는 회사를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 근데 미장 플러스 목수, 그거 뭐 도배 장판 뭐 아니면 골조 이것까지 점점 늘어나야 이 사람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현장 소장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현장 소장님을 하다가 본인이 건설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회사의 능력이 더 폭넓어져야 돼. 깊고 넓어져야지 그냥 할 줄 아는 것만 많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거 다음 뭐야? 관리하는 거 다음 뭐야? 이걸 책임지는 거. 이거가 점점 이 일을 깊게 확실하게 잘하는 방향인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미국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그건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 일이 발전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든 걸 완벽하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책임까지 진다면 그 일의 발전은 끝난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 그게 다음 영역까지 확장되는 거, 통합하는 게 그 다음인 거지. 그렇게 해서 통합됐어?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나가겠지. 건물을 선정하는 거, 그리고 짓는 거, 임대 관리하는 거, 이게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난 이건 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왜? 이 중에 뭐가 하나 빠지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따로 해. 선정하고, 짓고, 관리하는 거. 책임지는 데는 없어.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소하고 이상하고, 말이 되냐. 거기에 남냐, 안 남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지. 남냐, 안 남냐를 따질 거면은 나는 이걸 안 했을 거야. 왜? 손해볼 가능성을 내가 갖게 되니까. 그거 보장한다고 해도 그 일정 괜찮을 때만 보장하고 그 뒤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인 계산기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손익을 생각했으면 안 했겠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이 영역 다음에는 금융권과의 뭔가 연계가 생기겠지.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완전히 되면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월세 그 이자를 보장하잖아. 금융상품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 이자율은 낮지만. 근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게 그리고 성식이 된다면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오겠지. 그래서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그거를 미리 예견했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은 원래 했어. 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아, 진행을 하신 거예요? 하나씩 발전하겠다는 생각은 했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그 뒤에 임대 관리만은 했지. 근데 임대 관리는 처음에는 안 했어. 왜냐면 이거 귀찮거든. 이 불편해. 신경 쓸 거 많고 솔직히 말하면 임대 관리로는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야. 잘 알지? 네. 네, 저희 7년 네, 그쵸. 7년을 함께하고 있었을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을 짓고 원래는 임대 관리를 안 하다가 이걸 해야 이분들이 편하겠다. 왜냐면 이 통합해줘야 되니까. 원래는 다른 곳들에서 관리하는 회사에서 부동산들에서 관리를 해주다가 문제 생기고 뭐 다투고 어쩌고저쩌고 해결해주다 보니까 그건 내가 책임져야겠다. 여기까지 왔고 그 뒤에 보상을 해야 되겠다까지 넘어간 거지. 하나씩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면 책임지는 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상식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겠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키워드가 책임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다루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익이 발생을 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그게 건물을 짓는 데서도 저는 이익이 있을 거고 관리하는 데서도 이익이 있을 거고 책임을 지는 거에서도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따로 하면 여기서는 손해만 볼 거예요. 책임을 진다면 여기 손해보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요. 이거 임대 관리하는 것도 얘보다는 덜하지만 손해보는 기간이 꽤 길었단 말이에요. 건물 짓는 거는 이것들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런 리스크가 저한테는. 왜냐면 많이 오래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익만 생각했으면 안 될 것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이 잡히고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따로 놓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 없애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잡히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얼마나 득이냐 마이너스냐라고 따지긴 어려워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R&D 센터를 해놓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계속 개발비만 들어가는데? 그럼 마이너스죠. 이거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걸 분명히 시스템이 잡히면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안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무조건 이것들이 하나씩 다 플러스가 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남는 것 같지만 손해볼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본전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막 많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막 있는데 전체가 플러스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찾으시잖아요. 이게 좋은 입지. 근데 그 입지를 보고 이건 내가 사고 싶은데 이런 적 없었어요? 있지.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고 그거를 이제 회원분이 알게 되면 그 분이 꼭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린 적도 있어. 혹시 아깝진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를 확실히 얼마를 싸게 사는지 난 알고 있단 말이야. 뭐 금액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었으면 그 정도 득은 봤을 거다. 뭐 금액을 얘기하면 뭐 웬만한 슈퍼카 몇 대 값이에요. 그 정도 득을 볼 거는 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돈보다는 제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요. 미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 훨씬 더 커요. 그냥 금액 얼마로 제 기준을 흔든다 이렇게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회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 이 얘기가 거짓말 같을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해봐야 그래도 듣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전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금액이 뭐 몇억 몇십억으로 제 판단을 흐리게 한다? 뭐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없어도 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 그 자신감에 근거한 건데 솔직히 얘기해 줄까요? 네. 전 그 정도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자산, 내가 이룰 자산에서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 뭐 생각도 안 될 정도의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신해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훨씬 더 큰 걸 이룰 건데 그걸 왜 그 정도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현금 100만 원 주웠어. 그러면 신고할 거야, 가질 거야? 신고할 거예요. 어. 이거 좋아. 신고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갖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웠어. 근데 거기에 지갑이 있고 신분증이 있어. 찾아줄 거야? 아니면 10,000원 갖고 버릴 거야? 찾아줘야죠. 웬만하면 경찰서에 가져다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그 10,000원이 금액이 별로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1,000,000원, 1억이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렇게 했던 거래에서 그 금액들이 그 10,000원과 같다고 생각해. 내가 앞으로 이룰 그거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순간적으로 음. 이게 딱 계산이 딱 되잖아요. 아, 그치. 내가 이거 사면은 너태도 5년 지나면 뭐 2, 30억은 벌겠다. 네. 예를 들면. 네. 근데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당연하지. 근데 이거 들으면 누군가는 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어. 그 솔직히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거에는 뭐 전혀 동요가 없어. 사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건물을 좋은 데 살 수 있으니까 아, 지금은 내가 이거 양보해도 돼.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작아. 내가 할 게 훨씬 더 큰데 앞으로 이룰 게 훨씬 더 큰데 그런 것들이 난
내 기억 속에 있다는 건 나는 싫어. 예를 들면 10,000원 그거 예를 들어서 주워서 안 갖다 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잘 때 괜히 막 기분이 좀 그럴 수 있고, 그런 거 싫잖아. 나도 근데 그거야. 똑같아. 내 목표는 이렇게 있고, 그 목표는 난 반드시 이룰 거고 가고 있는데, 그거 내가 그것 때문에 굳이 그래야 되나?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나는 당연히 내 인생에서 모든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100% 당당하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 시작도 그랬고, 처음 시작 이게 이제 뭐 부모님 집에 살다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처음엔 부모님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늘 그런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 나는 그걸 진짜 열심히 했거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위에서 또 부모님이 해준 거잖아 하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억울해. 아, 그 맞는 말이거든. 반박할 수 없어. 난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올린 거야. 야, 근데 넌 부모님이 해줘서 그냥 팔자 좋게 한 거잖아. 이 과정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그냥 묻혀버려. 나 이거 너무 싫었어. 그리고 부모님이 한 번씩 자꾸 훈수 두고 이런 거 나 그것도 싫었거든. 내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얘기하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를 하겠는데, 부모님의 투자가 있었으니까 의견도 같이 오잖아? 네. 그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힘들었어. 그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그럼 난 다 없이 그냥 0부터 간다 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나와서 그냥 0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냥 자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더라고. 아, 나 이렇게 못 산다. 나 분명히 잘 돼. 확실해. 그래서 덤블백에 옷만 넣어가지고 9시간을 갔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부모님에게 어마어마한 걸 물려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를 이렇게 하고 나오긴 어렵겠지. 그거를 관리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나는 일단 나왔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그거 해서 잘 돼서 주위에서 뭐 그런 시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 뭐 옛날에 처음에 부모님이 뭐 다 해줘, 뭐 투자해서 한 거잖아 라는 그런 시각? 그럼 내가 그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게 맞다 틀리다 사업은 뭐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말 못해. 왜냐면 처음 일단 물려받고 시작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차라리. 내가 그렇게 네. 시작했는데, 내가 해보지 않은 걸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00부터 시작했는데 0부터 시작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난 그 정말 싫어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싫고, 나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 그건 완전 다른 거잖아. 나는 그거는 싫어.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 아니라 내 기준과 기분이 제일 중요해. 소장님 근데 그 당장의 그 아까움보다는 이제 대기자분들이 믿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소장님을. 그럼 그것 때문에 좀 뿌듯함도 있으시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가 나는 일단은 좋아. 그러니까 성향이 그런 것 같아. 우리 멤버십 영상에서도 내가 아까 찍으면서도 얘기했었잖아. 그런 상황,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건 나는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그분들한테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뭔가 하게 됐고, 그 결과가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너무너무 나는 좋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잖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원분들은 내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지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그 성향이 그러면 약간 선생님? 그런 거 하시면 잘 맞을 약간 성격이시지 않을까요? 옛날에 선생님을 좀 했었어. 미술 선생님을. 아, 학원에서. 진짜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잘 실력이 높아지면 그 너무 뿌듯해. 어떤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옛날 얘기는 다 들어보세요. 이게 석고상을 그려. 근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 명을 이제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쟤는 석고상을 그리면 눈, 코, 입, 윤곽, 머리, 몸통 이걸 다 전반적으로 그려 나가야 되는데, 얘는 눈에 꽂히면 눈만 새까맣게 그려. 나머지는 하얘, 안 그려. 그래서 내가 그 뒤에서, 얘는 순서의 문제다. 미안, 너 지금 턱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아주 확 업그레이드 된 거야. 나 뒤에서 그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 정확하게 이렇게 그 코칭이 되니까 한 번 해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너무 좋았어. 기업 강의 이런 거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 지금까지 알던 후배들도 사업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어려움 겪고 막 소득이 없고 막 이럴 때도, 야, 너 그거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믿고 따르는 경우 가까웠을 때지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고, 점점점 올라서 이제 소득이 막 생기는 친구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당연히 나는 할 수 있어. 그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을 코칭할 수 있어야지. 이 두 가지는 난 자신 있지.
통날젓이 있어. 소장님, 옛날에 엄청 오래된 영상에서 소장님이 AS는 손해보고 하는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도 건물 관리할 때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 음.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까와 똑같은 그 생각이야.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크게 돌아온다. 당장은 그게 뭐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뢰를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반드시 필요해. 누구한테? 나한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면 누구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지. 나에게 맡기고 싶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는 시행착오 겪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시스템화 했을 때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거는 100% 확신했어. 그때도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해. 그때도 확장했고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그런 일은 계속 있지.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아, 소장님, 근데요. 건물을 신축으로만 하세요? 그렇진 않지. 우리는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 근데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는데 그럼 부동산이에요?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합니다. 네. 부동산을 통해서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A급 건물을 갖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방식이 뭐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어야 되든 짓고 리모델링 해야 될 때는 하고 그대로 갖고 갈 거는 그대로 갖고 가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우리는 부지 선정부터 책임 관리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건물을 갖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오시려고 계속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생각이 그렇게까지 다 해주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일까지 해주면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가서 맡기면 조금 더 비싸게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책임을 지니까요. 근데 그 외에 건물의 가격에 있어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강제로 통장에서 돈을 빼고 이거를 등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이 납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납득이 된다는 건 가격이 그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강제는 없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동시에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